태아보험과 관련한 2019년의 대법원 판결과 그 이후 약관 개정을 지켜보며 진정한 소비자 보호가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자신이 권하는 보험 상품의 약관을 한 줄도 읽어보지 않고 가입만 권유하는 보험인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보험인의 소비자 보호는 그가 얼마나 세일즈 실적이 좋은지, 얼마나 비싼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얼마나 재테크를 잘하는지, 또 어떤 자격증을 가졌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 순간에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약관과 판례를 공부하는 보험인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보호받고 싶은 소비자라면 마땅히 이런 보험인들을 찾아야 합니다. 2014년 9월 아이의 두 눈 실명에 대한 장애보험금 1억 2,200만 원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돌변한 것입니다. 해당 보험회사는 분만 도중 발생한 태아의 사고는 원래부터 태아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장애보험금은 당연히 지급할 수 없고 기존에 지급한 보험금도 착오로 지급한 것이니 모두 돌려달라며 아이의 엄마에게 되려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칼국수에 칼이 없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고 해서 화를 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우스갯소리로 웃을 뿐이죠. 하지만 태아보험에 태아보장이 없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아마 많은 소비자들은 화를 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보험금 1억 2,200만 원을 두고 법원 소송까지 가는 일이 실제 벌어졌습니다. 2012년 1월 어느 날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에게 흡인 분만을 시도했습니다. 태아는 분만 과정에서 두개골 골절,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당해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2014년 2월 영구장애 100%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산모는 2011년 8월 본인을 계약자,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태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출산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2012년 5월부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실비보험금을 포함해 약 1천만 원가량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9월 아이의 두 눈 실명에 대한 장애보험금 1억 2,200만 원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돌변한 것입니다. 해당 보험회사는 분만 도중 발생한 태아의 사고는 원래부터 태아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장애보험금은 당연히 지급할 수 없고 기존에 지급한 보험금도 착오로 지급한 것이니 모두 돌려달라며 되려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보험금을 받아 아이의 치료비를 감당해오던 어머니가 졸지에 보험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한 보험회사는 다시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 덕분에 태아의 분만 도중 발생한 사고도 태아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했고 모든 태아보험의 구조가 2019년 4월 1일부로 변경됐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고 단 4일 만이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보험회사 측 주장의 핵심은 태아는 태아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태아보험은 원래 태아를 보장하지 않고 태아가 출생한 후부터 보장하는 보험이므로 태아의 몸이 산모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측 주장에도 나름의 근거는 있습니다. 2019년 4월 1일 이전 판매된 모든 태아보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약관대로 해석하면 모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태아보험의 피보험자, 즉 보험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기껏 태아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출생 전 태아에게 어떤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몰랐지만 2019년 4월 이전까지 판매된 태아보험은 붕어가 들어있지 않은 붕어빵, 칼이 들어있지 않은 칼국수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상품명은 태아보험이지만 태아를 보장해주지 않으니까요. 많이 혼란스럽지만 약관만으로 생각하면 보험회사 측 주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1, 2심 법원과 대법원은 보험회사 측 주장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다음은 그중 하나입니다. 태아보험의 약관에서는 태아를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정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와 정황으로 보면 약관의 내용과는 달리 태아를 피보험자로 인정하겠다는 별도의 약정이 보험회사와 계약자인 태아의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와 태아의 어머니 사이에 체결된 보험 약정은 두 개가 되는데요. 약관과 개별 약정입니다. 왜 법원은 이 두 가지 약정 중 실물이 존재하는 종이 약관이 아니라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서로 약속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개별 약정을 근거로 태아가 피보험자가 맞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은 특별한 형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당사자 사이의 의사가 일치하기만 하면 성립됩니다. 다만 나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험 증권과 약관을 교부할 뿐이죠. 그러므로 그 계약의 내용이 약관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에 약관과는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는 태아를 피보험자로 인정하는 개별 약정이 태아를 피보험자로 인정하지 않는 보험 약관보다 더 우선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로 보험회사는 태아보험 약관을 개정해야만 했습니다.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로 됩니다. 라는 조항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태아보험의 약관과 상품 구조는 2019년 4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됐습니다. 보험회사는 태아보험의 보장 구조를 둘로 나눴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태아 보장 기간을 추가한 것이죠. 출산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도 태아 보험에서 보장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소비자가 유리하게 변경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보험회사는 이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렇게 상품 구조와 약관을 변경하면서 그동안 받지 않았던 태아 보장 기간에 대한 보험료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의 소송에서는 지더라도 약관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손해보지 않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지켜낸 것입니다. 태아 보험과 관련한 2019년의 대법원 판결과 그 이후 약관 개정을 지켜보며 진정한 소비자 보호가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자신이 권하는 보험 상품의 약관을 한 줄도 읽어보지 않고 가입만 권유하는 보험인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보험인의 소비자 보호는 그가 얼마나 세일즈 실적이 좋은지, 얼마나 비싼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얼마나 재테크를 잘하는지, 또 어떤 자격증을 가졌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 순간에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약관과 판례를 공부하는 보험인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보호받고 싶은 소비자라면 마땅히 이런 보험인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귀찮다면 태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당해야 했던 아이와 그 어머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태아보험의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 클릭 후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